다음은 실정 상담 원스 순서입니다. 그 원스라고 하는 뜻은 이게 원래 고민을 이렇게 한 방에 착 이렇게 해결해 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긴 한데요. 근데 지금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잘 안 되던 거 하나 탁 짚어주면 탁 풀릴 때 있거든요. 뭐 골프나 뭐 수영이나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레슨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상담 원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학회 홈페이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 이제 사연을 좀 모집했는데요. 아직 사연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최근에 그 사진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많이 보고 계시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사연을 약간 각색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한번 방송할 때마다 한두 개 정도 선택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한번 먼저 볼까요? 첫 번째 사연 어떤 사연인가요? 자, 화면 좀 화면 사연 화면으로 옮겨주십시오. 네. 제가 읽어볼까요? 네네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은님의 아내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성기은 선생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이고요.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그냥 제 남편 성기은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요.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때는 허우대가 멀쩡하고 착한 친구? 이 정도 생각했는데요. 졸업하고 일하다가 동기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연락을 하다 보니 사귀게 되었고 착해서 날 속이진 않겠구나 싶어서 1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시에 작은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건설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도박을 했고 빚이 많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한 달 만에 빚이 2천만 원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정말 싹싹 빌고 잘하겠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갚아주었습니다. 남편이 군대 다녀와서 일을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돈 모으기 힘들었다고 해서 그냥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남편이 1년 만에 또 빚이 3천만 원 생겼다면서 죽겠다고 해서 또 제 이름으로 빚을 내서 갚아줬고 그때 더 구체적으로 캐물어 보니까 대학교 때부터 포카를 계속 쳤고 군대 있을 때 카지노 다니면서 빚이 생기기 시작했고 취업을 하면서부터는 스포츠 토토를 하게 되면서 점점 빚이 불어난 것 같아요. 그걸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저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심호의 생활비를 보탠 적도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도 10년 넘게 2, 3년에 한 번씩 빚을 만들어 오는데 어머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제가 갚기도 하면서 갚았어요. 지금도 제 이름으로 된 빚만 4천만 원이고요.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도와주려고 하면 죽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주변에서 남편 착한 것만 보고 그런 남편 어딨냐고 그러는데 도박에 대해서 주변에 알리는 건 못하겠어요. 혼자서 속만 터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도박을 멈출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죽게 놔둬야 하나요? 이러다가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예. 아이고.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실제 사연인 것처럼 굉장히 절절하고 가상 사연입니다. 지금 기훈 씨 잘 사시겠죠? 450명 갖고 그런데 실은 두 분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대학교 때부터 연애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의 만남 과정에서 혹시 뭐 좀 문제가 되거나 뭐 그랬던 부분 혹시 있을까요? 이 도박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도박자인 분들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도박을 하셨던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배우자들이 착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경우 되게 많고 근데 빚이 있는 거를 미리 알고도 결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정말 하나도 모르는 채로 결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그분에 대한 상대에 대한 탐색이 충분히 안 됐는데 좀 충분히 안 된 채로 결혼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돈 문제가 그 정도의 빚이 있고 그랬으면 뭐
다른 쪽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거나 음. 예. 그리고 빚이 큰 사람, 그 빚이 많은 사람들은 숨기는 게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뭘 얘기를 하다 보면 걸고 들어가서 이제 결국엔 그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걸 숨기려다 보면 계속 숨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숨기는 게 많은데 그런 게 많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예. 근데 그걸 미처 이제 캐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아마도 예.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건 뭐 지금 추정이죠. 이 사유만 보고 더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이게 지금 사연을 읽어보면 이거 뭐 전형적인 뭐 도박 문제에서 그쵸. 많이 보는 사연인 것 같기는 한데 원래 도박 빚을 많이 지면 막 다시는 안 그랬다고 사정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뭐 가족들이 대신 갚아준다거나 맞아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죠. 예, 요 도박 빚에 대해서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도박 빚은요 절대로 갚아주면 안 돼요. 예. 철칙이에요, 철칙. 예. 도박 빚을 갚아주면 도박을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도박 빚을 졌는데 제가 만약 5천만 원의 빚을 졌어요. 은행 빚을 졌는데 가족들한테 이 빚을 얘기한다는 건 언제 얘기하냐면 더 이상 내 이름으로 빚을 낼 수 없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이 빚을 갚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이름으로 낼 수 있는 빚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면 도박을 하라고 돈을 준 거랑 이건 똑같은 거다. 근데 도박은 언제 못하느냐? 돈이 없어야 못해요. 일단 도박 중독 수준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야 도박을 안 해요. 그래서 돈을 안 갚아줘야 그래야 일단 도박을 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안 갚아줘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죽겠다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대부분은 죽겠다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은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되게 이제 그 개인회생이라든가 예. 파산이라든가 워크아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신청을 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예. 통과가 돼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벌어서 그러니까 도박 빚은요 자기가 벌어서 갚아야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원칙이네요. 네, 그게 가장 큰 거고 가족들은 그걸 하기 위해 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도박 빚에 대해서요 가족들은요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그냥 아예. 네. 왜 본인이 걸어서 갚을 건데 가족이 해줄 게 뭐가 있어? 이거는 그냥 야, 힘들겠다야. 고생했어. 밥 좀 먹고 가. 열심히 일하고 도박비 갚고 그러면 옆에서 그냥 친절하게. 대부분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갚아주고 욕해요. 그렇지. 네, 갚아주고 야 너 그거라니까 뭐야? 어젯밤에 뭐 했어? 뭐 맨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 먹으니까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도박해야 돼. 네,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지도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도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리고 가끔 볼 때 친절하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안 하고 친절하게 하는 거 그리고 막 속은 막 터져 그쵸.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태를 안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부모님 가족들한테 교육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왜 화를 내냐 하면 돈을 이미 줬기 때문에 화를 내요. 내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럼 화도 덜 나요. 내가 손해본 게 있기 때문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안 갚아줘야지 화도 사실은 덜 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말 치료를 한다. 어쨌든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고 뭐 이러면 이 사람한테 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상대한테도 도움이 되려면 안 갚아주는 게 제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이 내담자분들이 뭐 좀 수긍을 하시나요? 이 정도만 가지고 수긍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럼 이제 더 이제 붙잡고 설명을 해야죠.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박빚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박빚은 갚아주면 도박을 더 하라는 얘기고, 이걸 치료하려면 일단은 도박빚을 안 갚아주는 게 치료의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사연 보내주신 성기훈 씨 그 아내분 같은 경우 남편의 도박을 멈추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들을 좀 제일 먼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빚을 안 갚아준다. 우리가 갚아주지 않을 거다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지 못하게. 네, 여기 기댈 곳이 아니구나.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 대개 이제 하는 게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거나, 예. 그다음에 어디로 사라지거나, 뭐 이제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너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도박을 정말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도박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이런 거랑 되게 달라요. 그 중독 중에서는 되게 이런 예후, 뭐 실제 기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이게 물질 중독이 아니다 보니까 예, 되게 기능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그러니까 그냥 월급을 버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되게는 월급 정도는 다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생활을 유지하면서 월급 나눠서 빚을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박자들의 문제는 1,000만 원의 빚이 있으면 이걸 한 방에 갚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그냥 이거를 막 50만 원씩 몇 개월씩 갚으면 돼요. 그럼 갚아. 근데 그걸 한 방에 갚으려고 그러는 거야. 도박 한 방에 따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한 방에. 빚도 네. 한 방에. 도박 그 중독자의 사고가 그렇고 한 방에 그냥 네, 다 해결하고 싶은. 그래서 그 사고 방식을 좀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그 도박자를 치료할 때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가족들은 그 기간을 좀 버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도박자가 거기에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네, 그걸 버티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가족이 버텨요. 가족이 버티는 걸 도와주는 일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상담에서는 그걸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버티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안 갚아주는 게 왜 필요한지, 예. 그다음에 가족들이 그거 되게 중요해요. 갚아주지도 말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예. 그 잔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도박자를 되게 편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갚아주고 잔소리를 하면 잔소리한 것 때문에 화내서 또 덤벼요. 근데 안 갚아주면 화가 날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화낼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잔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럼 도박자는 화낼 게 없어요. 화낼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오히려 내가 친절하게까지 하잖아. 그러면 도박자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걷다 대고 내가 무슨 욕을 하겠어. 내가 잘못해서 돈 날아간 거고.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을 더 안정적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족들이 좀 친절하게 그 도박 그럼요. 대상자를 하게 하는 뭐 또 좀 초대하기 위한 일종의 팁 같은 게 있나요? 가족들이 좀 더 진짜 이게 날쌔게 하라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되게 화도 그쵸.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때 뭐 좀 사파가 해주는 팁이나 얘기 같은 게 있나요? 저는 그냥 하루에 6번만 딱 인사하라 그래요. 그냥 그 진심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못해요. 이놈의 자식이 지금 내 돈 3,000만 원 가져가서 안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인사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침에 출근할 때 잘 갔다 와라. 그리고 다녀오면 수고했다. 그 정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 말만 그냥. 그리고 그냥 딱 들어. 그럼 이제 문제가 더 커지지는 않는 거죠. 커지지 않으면서 빚을 조금씩 갚으면 스트레스는 줄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죠. 그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 시간을 상담을 만약 계속 받는다면 그 시간을 이제 상담자랑 같이 견디는 거고. 그냥 좀 길게 보고 좀 편안하게. 그리고 저는 그냥 연기하라 그래. 그 진심으로 어떻게 친절하게 나가. 못하지. 벌써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얼마인데. 1억을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죠. 그 저기 뭐예요? 그 오징어 게임에 그 어머님도 보면 그 아내도 남편만 보면 화가 나잖아요. 어머님도 대놓고 화는 안 내시지만 사실 약간 좀 퉁명스럽죠.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한테 이게 가져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도와주지도 말고 그냥 도와주지 말고 친절하게만 하자. 딱 이런 원칙으로 가족들 그냥 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댓글 중에도 이여름 선생님도 그냥 갚아주면 제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실은 뭐 도박 중독 치료센터 실무자 선생님께서 이제 그 댓글 남겨주셨는데 석판이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갚아주는 거는 뭐 도움이 되지 않고 갚아주지 않고 친절하게 뭐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네요. 좋아요. 그럼 저희 두 번째 사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번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중. 지금 우리는 헤어지는 중입니다. 예. 지금 헤어진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송혜교님이 나오는 드라마의 예. 주인공 하영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38세 여성입니다. 제법 큰 패션 회사에서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10년 전 2달간의 만남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서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이 그렇게 별로였나?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내가 부족했나? 수백 번 곱씹고 후회하고 아직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일이든 사랑이든 감정을 얹으면 기대하게 되고 실망이 커진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에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자주 만나게 되고요. 나이가 저보다 많이 어리고 가정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더 힘든 부분은 이 사람이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의 동생이라는 점입니다. 이전 남자친구가 잠수를 탄 게 아니라 저를 만나러 온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많았지만 지금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고 있습니다. 결론이 있는 만남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헤어지는 동안만 사랑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 남자친구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면서 무섭기도 했습니다. 멍하게 전화기를 본 것 같아요. 전화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 잘 지내? 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순간 많은 생각들이 스쳤고 마침 도착한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연인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진짜 드라마적인 게 좀 있긴 하지만 네. 있을 수 있는 저는 막상 사연을 듣자마자는 10년 전 2달 사귄 사람의 생각이 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성의 교니까요. 네. 생각이 날 수 있죠. 네. 성의 교시니까. 네. 좋아요. 그러면 일단 이 사연 주신 분의 심정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만났던 사람이 어쨌든 만났던 사람의 동생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만났던 사람이 뭐 나쁘게 헤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별. 갑자기 그죠? 또 사별인지도 몰랐던 거고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사별. 뭐. 잠수를 타고 이별을 했는데 그렇죠. 잠수 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이제 그래서 음. 못 온 거였던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분이 그 사망한 이전 남자친구와 적절하게 지금 애도 기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사실 중간까지는 환타지 로맨스 같은 느낌으로 읽었는데 이게 끝까지 듣고 보니까 이게 그 전 남자친구가 오다가 사망을 했고 근데 그것을 최근에 알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이 10년 전의 연애가 그냥 지나가는 연애 그 내가 차인 연애 이 연애에서 갑자기 그럼 이게 연애 상담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그 전 남자친구가 죽었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애도 상담으로 이제 상담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건 애도, 네, 애도가 먼저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나야 그 다음에 이 지금 현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아까 이제 그 끝이 보이는 상담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멘트 속에는 아직 이 애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애도가 10년 만에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갑자기. 네. 그 전부터 애도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애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애도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 현 남자친구와의 감정을 어떻게 결정하기는 지금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애도에 대한 게 애도 과정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게 끝이 있는 만남이다 이런 얘기 아까 했었잖아요. 결론이 뭐 만남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헤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지 혹은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들으니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초반에 나왔는데 기대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 사람이 되게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런 만남이었는데 이제 이 결론을 자기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희망을 품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를 올 수 있으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두 번째 만남에 또 그런 두려움이 이런 생각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네. 이 결론이 있는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감이 낮은 거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서 예, 좀 더 가면 이제 남녀 관계에서 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다든가 예, 어찌 보면 유기불안까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이 있는 만남이라는 게 내가 만남을 컨트롤하겠다라는 생각이고 이 만남은 언젠가 끝날 거야. 근데 그 끝을 마치 무슨 끝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결론 있는 만남이라고 내가 정의를 딱 해버리면 이 만남은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헤어졌을 때도 상처를 좀 덜 받는 예, 그런 어떤 미리 보호 장치를 좀 만드는 것 같은 멘트 같다. 그런 생각도 좀.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떤 이제 상황일 거 예상이 되냐면 이 사람은 즐거운 상황에서도 이제 비가 오는 걸 예상하고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아닐 거라고 얘기하지만 온전히 즐거운지 못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연 들으면서 문득 떠올랐던 게 이제 제가 이제 대학생들 상담을 해보면 이제 군대 가고 그 사이에 이제 기다리고 이런 얘기하면서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상담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는 어차피 요즘 2년 아니죠. 어쨌든 2년이라고 치면 2년 정도 시간 동안 깨질지 어쩔지 모르잖아요. 그냥 연애 기간이 계속 지속되는 건데 이제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군대에 가 있고 떨어져 있고 자주 못 만나고. 근데 이것도 그냥 그런 수많은 그냥 동일한 연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왜 꼭 끝을 져야 될까? 그냥 사귀다가 그냥 좋으면 그냥 좋으면 계속 가는 거고. 너무 의미부여를 많이 한다. 그렇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게 꼭 10년 전에 내가 사귀었던 사람의 동생이랑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랑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 치료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냥 뭔가 지금 즐거우면 그 즐거움 오롯이 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면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올랐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나보내고 또 현재 집중하고 이런 식의 좀 삶을 살아보는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해보는 거 그런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애도 상담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애도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건 그냥 제가 그 애도 상담 쪽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별 상황이라는 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오는 비를 그냥 맞아야지 내가 그 비를 어떻게 컨트롤한다 이런 개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그 오는 비를 그냥 차라리 맞는 게 더 낫지 그 비를 안 맞으려고 예, 오히려 더 피해 있거나 이러면 이게 더 애도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충분히 좀 슬퍼하고 그리고 그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분도 좀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표현하고
좀 주변에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주변에 편한 사람, 제일 흔하게는 가족이고 제일 좀 친구 중에 그래도 좀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봤냐.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독려하는 편이에요. 예, 그 이제 상담이라면 상담에서 좀 많이 또 얘기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생각나는 대로 표현을 하는 거 말고는 실은 다른 방법이 없고 그 대상이 이 현재 남자친구여도 괜찮을까요? 현재 남자친구는 사실은 같은 경험을 하는 건데 시간은 좀 다르지만 이게 이제 가족들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가족 중에 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근데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거나 그럴 때도 권하는 건 가족들끼리도 생각이 날 때 서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엄마가 생각이 나 그러면 또 부모님 중에 한 분 살아계신 분은 나도 그래 그러면서 그냥 같이 울고 얘기하고 그래서 가족끼리는 사실은 그걸 그냥 권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완전 또 가족은 아니잖아요. 네. 서로가 지금 이 사귀는 연인끼리는 또 아직 가족이라고 할 수는 또 없고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냥 그건 역시 이분도 사실 애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분은 사실 10년 전에 형이 사망을 했고 그러면서 이미 애도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애도 기간이 이 남자친구는 애도 기간이 좀 충분히 진전이 돼서 좀 안정이 됐을 수가 있는데 이 지금 여자분은 이제 애도가 시작이 된 거여서 아마 감정의 크기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연자분이 본인이 느끼는 정서를 이상하거나 잘못 듣다거나 뭐 이런 걸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어나야 될 감정을 경험을 했어야 될 감정을 경험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냥 1차로 일어나는 그 애도에 대한 감정, 뭐 슬픔일 수도 있고 뭐 원망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감정이 들 수 있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그냥 오롯이 경험하고 오롯이 그냥 나에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주고 충분히 경험하다가 이제 사라지게 하는 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내가 많은 경우 내가 이런 감정을 지금 뭐 이 전 남친의 동생과 사귀면서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가 비치는 더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감정이니 그게 이제 비를 안 맞으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당연한 감정이니 그냥 이거를 느끼고 그냥 내 공간에 충분히 머물다가 그냥 자연히 없어질 수 있게 하는 거. 만약에 이 새로 만나시는 이 동생분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기간 동안 옆에 잘 붙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옆에 잘 있을 우산이 겁니다.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네네. 좋습니다. 자, 이제 거의 상담이 끝난 것 같으니 저 이제 마지막 멘트로 가볼까요? 예. 네. 파크. 자, 이제 한국 임상심리학회 유튜브 채널 임상심리 전문가들 시즌3 센터장들 첫 라방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학회 때 학회 이사회가 57대에서 58대로 바뀌면서 인원 구성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2회 모의 방송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 해보니까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에 준비한 것 치고는 뭐 그런 대로 괜찮지 않았나 자평을 하면서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 줌으로 할 때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뭐 세팅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좀 쉽지 않았다. 저희 꽤 나름 오늘 일찍부터 만났는데 맞아요. 시간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는지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도 좀 되는 면도 좀 있고요. 네, 파크 어땠어요? 네, 생각보다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자존감 다 높아. 네, 많이 응원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뭐였죠? 한국 임상심리학회입니다. 이거 모르기로 했잖아. 한 번 더요. 여기는 한국 임상심리학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